쓰나미 같은 환자가 들어와 단 한 명만으로도 응급실이 초토화되는 밤이 있는가 하면 장파도 같은 소소한 경황들이 무수히 줄지어 들어오는 날도 있다. 장파도인 줄 알고 나섰다가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저녁에 붉은 성형묘를 믿고 떠났다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맞닥뜨리기도 한다. 검은 바다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고 하늘은 난데없는 순간에 비를 뿌린다. 항해는 깊고 멀수록 더 어렵고 위험해지게 마련이다. 이곳은 낡고 작은 구명정, 낚싯대와 작살 하나만을 지닌 채 나는 언제나 혼자 떠나야 한다. 무태 등대는 이미 보이지 않은 지 오래. 손에는 오래된 항해 지도와 나침반이 있지만 바다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의지해야 하는 것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북극성, 손끝에 닿는 바닷물 온도와 미묘한 해류의 움직임. 수없이 바다로 나오며 깨우친 온몸의 감각뿐이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잘 배웠으나 말과 글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똑같이 가르쳐주기는 더욱 어려운 이 항해의 비밀. 아무리 애를 써 노를 젓는다 해도 오늘 밤 또는 내일 밤 언제라도 이 구명정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 모른다. 신생아 2명이 나란히 접수되었다. 둘 다 미열이 있고 평소와 달리 보챈다고 했다.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같은 활력 징후도 두 아이가 거의 같았기에 환자 명단에 뜬 순서대로 이름을 불렀다. 생후 28일. 아이는 개구리처럼 몸을 웅크린 채 용을 썼다. 얼굴은 밝아졌다가 뿌얘지기를 반복했고 속삭이를 벗기자 팔을 부드덕하며 놀라며 움직였다. 조심하느라 손을 비벼대고 천천히 움직였지만 내 손이 닿을 때마다 아기는 몸을 꼬며 낑낑대더니 이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급히 배와 가슴을 속삭여 한 겹으로 덮어주고 살짝 몸을 누르듯 몇 번 토닥거리자 아기는 곧 조용해졌다. 배소리는 깨끗하고 가슴의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심장에서 자국이 아주 크게 들렸다. 청진기를 떼지 않은 채 엄마에게 눈짓을 보내자 자군 다음 주에 심상 초음파를 보기로 했어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기는 혈색이 좋고 체중이 충분히 늘고 있었으며 잘 먹고 활발하게 움직였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다. 집으로 데리고 가 평소처럼 돌보시되 예약되어 있는 심장 초음파는 꼭 확인하세요. 안녕, 귀여운 나가, 잘 가. 그리고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생후 23일. 누워있는 아기의 자세가 이상하다. 전반적으로 근육 긴장도가 떨어져 있고 적절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 혈색이 나쁜 정도는 아니었으나 응시하는 눈빛이나 눈꺼풀의 깜빡임이 부자연스러웠다. 간간히 입맛을 다시며 멍해지는 얼굴도 신생아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으나
심장에서는 작게 잡음이 들렸다. 수유량은 제법 줄어 오늘은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고 했다. 활력 징후는 모두 정상이고 37.5도의 체온도 신생아임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호흡곤란이 있거나 구토를 한 것도 아니고 기침, 콧물 같은 가벼운 증상조차 없으니 객관적인 지표로만 평가하자면 심장 잡음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난 지 3주를 겨우 넘긴 상태였고 뇌와 심장을 포함해 신생아 시기의 중환병들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곤 하기 때문에 아기가 다시 활발히 움직이며 잘 먹고 애매한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시켜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경련이 의심되는 움직임에 흔하지 않은 위치와 패턴의 심장 자극까지 동반되어 있으니 아마도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말로 하기엔 모호하고 장황하지만 신생아의 증상이란 언제나 그런 식이고 그렇기에 신생아의 안녕은 누구도 자만할 수 없다. 어머니 입원시키는 게 좋겠어요. 나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말로 거듭 설득했다. 그러나 보호자는 미연이 걱정되어서 왔을 뿐이고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입원을 강요하느냐며 자의퇴원 서류를 휘갈겨 쓰고는 끝내 아기를 데리고 떠났다. 외래도 잡지 않고 가버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회사업실에 전화해 아기가 다시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연락해달라고 힘없는 요청을 남기는 것. 고작 그뿐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간 뒤 아기는 급격히 나빠진 상태로 119를 타고 다시 응급실로 왔다. 그때는 이미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여서 즉시 집중치료실로 입원해야 했다. 나는 나를 탓해야 할지 보호자를 탓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 비바람이 지나갔다. 어떤 바위는 맑게 반짝이지만 단단하지 못한 사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맑은 날에 고요한 바다 위에서 멀리 볼 때는 그중 어느 것이 안전한 바위인지 알 수 없다. 멀리서 물고기떼가 몰려오지만 그것이 풍요로운 귀환을 약속해줄 정어리 때인지 나를 해하고 집어삼킬 상어인지 확신할 수 없다. 많은 전문 지식이 글과 그림으로 세상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은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 일반의 언어로 쉽게 설득할 수 없는 것. 상식으로 간단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뗏목 하나 모는 게 뻔하지 뭐. 세상은 쉽게 말하지만 온갖 장비와 모니터가 붙은 대형 선박보다 오롯이 돛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뗏목의 항해가 더 쉬울리 만무하다. 그 중심에 있는 존재가 말로써 본인의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때는 더욱 그렇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있다. 정확히 5년째 강력이 고른 계단처럼 착착 줄어드는 전공의 숫자는 똑같은 숫자로 착착 줄어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7편이다. 아이의 혈색, 숨소리, 목소리 하나로도 위험을 잡아낼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이미 충분히 훈련된 전문의들마저 소아청소년과 진료 현장을 떠난다. 경험의 축적과 전수가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 노인이 사라지는 바다. 우리는 다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